네, 안녕하세요. 교전입니다. 오늘은 이제 새로운 시리즈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제가 이제 한 십몇 년 동안 공개적으로 상명을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그동안 강의가 엄청나게 많았죠. 그래서 그동안 강의 시리즈 중에 이제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예전에는 이제 텍스트로 주로 강의했던 부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들이 이제 음성 버전으로 이제 강의 녹음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실까 모르겠는데 귀신 들림, 일명 빙의 현상이라고 하죠. 이런 귀신 들림의 빙의 현상을 통한 자기 개발의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빙의 현상 이런 것들은 아마 주로 영화나 이런 주로 영화를 통해 많이 보셨겠죠. 뭐 엑소시스트 시리즈 유명하고 최근에 뭐 또 2편 찍는다 해서 좀 화제가 됐던 뭐 콘스탄틴 이런 것들, 한국 걸로 치자면 검은 사제들 이런 거. 예. 뭐 여름 날밤에 MT 가서 으스시하게 뭐 귀신 이야기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원래 이런 뭐 보통 이제 귀신 들렸다 표현하는 것들은 이제 샤머니즘 영역에서는 빙의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어떤 정의 내린 부분들에 대한 정의는 아직까지는 없죠. 왜냐하면 일명 그 정신병약, 뭐 요즘에는 이제 정신건강 이야기라고 하죠.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 가면 정신과 상담받는 이제 그런 정신과들은 이제 그 바탕을 그 의료 진료의 바탕을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는 일명 DSM 이런 기준을 갖고 이제 진단도 하고 상담도 하고 치료도 하는데, 거기에 뭐 다양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정신병 이런 것들도 뭐 의처증,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대인관계 쪽으로 관심 가지신 분들이 저 혹시 성격장애 아닌가요? 뭐 자기애성 성격장애, 뭐 경계선 성격장애, 다 이런 것들도 이런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는 DSM에 어떤 진단명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DSM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지금은 뭐 다양한 그 후순위 버전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당신은 검사를 해서 당신은 이런 질병에 해당되고 그 이유는 이러하고, 그러니까 뭐 치료 접근은 이렇게 한다, 그런 식의 접근을 내리는데 그 부분에 귀신 들림, 빙의라는 것들은 적혀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 동양, 한국 같은 곳, 그리고 동양 같은 곳에서 이런 귀신 들림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나 뭐 문화적 기록, 사회적 현상들은 있어 왔지만, 이걸 뭐 임상심리학이나 정신병리학에서 정식의 질병명으로 인정하진 않죠. 그렇지만 실제로 있는 현상들, 그리고 많이 주장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고 그런 것들이 왜 그런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좀 이해를 좀 하시다 보면, 자기 개발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특히 뭐 대인관계 관련해서 왜 제가 이 귀신 들림이라는 걸 언급을 하냐면, 상명학은 대인관계를 베이스로 한 자기 개발 학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명학에 어떤 대인관계를 잘하고 싶은데 대인관계를 잘하는데 좀 부적절한, 부적합한 그런 성격을 가지시고 찾아오신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뭐 성격이 소심할 수도 있고, 뭐 창피함을 많이 겪고, 쑥스럽고, 내성적이고, 아니면 뭐 좀 욱하는 성격이 좀 있다거나, 기타 등등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원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대인관계를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격적으로 그렇지 못해서 사람들하고, 낯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거나, 어떤 뭐 학교, 뭐 직장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쉽게 빠져들어서 적응을 못하게 되면 그런 것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그게 잘 안 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IQ의 지능 지수가 모자르시다거나 아니면 학력이 부족하시다거나 이렇게 아니거든요. 상명하게 오시는 분들도 뭐 직장으로 치자면 사회에서 내놓을 만한 직장, 직업, 연봉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심지어는 뭐 워낙 요즘에 이제 외모 지상주의 시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 아주 인기가 있을 법한 미남 미녀들도 상묘하게 꽤 많습니다. 그분들 모두가 너무 대인관계를 못한다기보다는 대인관계적인 부분에서 목표가 높고 잘하고 싶은데 그 방법론을 배우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많지만 어쨌든 뭔가 뜻대로 잘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남성분 같은 경우는 뭐 이성 접근 공포 장애 같은 게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니까 뭐 여자 앞에 가면 조금 긴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이쁜 여자분 앞에서 이렇게 좀 자신감이 떨어진다거나. 근데 이런 걸 자꾸 이제 일반적인 인문학적, 소위 얘기하는 조금 폄하하는 얘기지만 뭐 인문학 소상공인, 예? 인문학 보따리 장수에 해당되는 가볍게 내용들을 인문학적으로 풀어내는 분들은 이걸 전부 다 자존감 만능설로 풀어낸단 말이에요. 자존감만 높이면 뭐든지 다 될 것처럼. 근데 그렇게 자존감 하나로도 해결가 될 것 같으면 이 많은 학문들, 이런 많은 현상들이 어떻게 계속 공존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냥 자존감 높이고 자존심을 높이고 자신감을 넘치게 하면 이게 될 줄 알아서 나름대로 뭐 운동도 하고, 예? 스스로의 자기 최면도 걸고 긍정적인 생각도 하고 뭐 기타 등등 해서 해보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잘 안 되는 것 같냐 이렇게 이유를 물어보면 그분들 대부분이 어떤 하나의 말을 하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그 공통적인 말들이 오늘 제가 강의에서 이제 진행하려는 내용들과 많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어쩔 수 없다는 얘기 자꾸.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 경험 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뭐 누구한테 고백을 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서 고백이 안 된다거나 뭐 발표를 하려고 그러는데 뭐 너무 불안하고 떨리고 그래서 긴장되는 걸 어떻게 지울 수가 없다던가. 근데 그 감정들, 그런 어떤 불편한 생각들, 감정들, 감각들, 그거 어디에 있나요?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누구 거예요? 내 겁니다. 내 몸이고, 내 생각이고, 내 감정, 내 감각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이 강의 들으신 분들도 다 멀쩡하신 정상인들이실 테니까 자신의 팔을 왼쪽 팔을 들었다 내리고 오른쪽 팔을 들었다 내리고 앉았다 일어나고 얼마든지 자기의 몸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죠. 자기 마음도 비슷합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 삶에서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인데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 그래서 뭐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저녁 때 못 참겠어요. 배고프면 허기를 못 참겠고 입이 심심한 걸 못 참겠고 그래서 자꾸 먹게 되고 뭐 직장 퇴근하고 이제 집에 가는데 몸이 좋은 어떤 헬스 트레이너 같은 사람들이 붙잡으면서 이번에 새로 센터를 오픈했는데 센터 오픈 기념으로 정말 파격적인 조건 우리 해드릴 테니까 등록 좀 하고 가셔라. 그래서 보니까 세상 25,000원이야 한 달에. 예? 평수도 보니까 엄청 넓고 최신 기계 들여다 놓는데 25,000원이야. 그리고 이번에 등록하시면 무료로 OT를 2회나 해준대. 그리고 상담도 해준대. 솔깃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카드를 긁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 역삼동이고 강남이고 제가 지금 서초구에 사는데 그 월세 비싼 곳에 그렇게 평수 넓은 헬스클럽, 예? 피트니스 센터 차려놓고서 뭐 요즘은 또 워낙 좀 머신 같은 경우 운동하는 머신 같은 경우도 고급적인 걸 많이 추구해서 뭐 해머 스트렝스니 뭐 많이 들여다 보면 그 머신들도 비싸거든요. 기계값에 인테리어에 월세에 뭐 엄청나게 돈 많이 들였는데 고작 25,000원, 30,000원, 뭐 35,000원 요 정도 받아갖고 이게 돈이 될까? 그 피트니스 센터가 그게 어떻게 안 망할 수가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 이유는 딱 하나죠. 뭐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그놈의 귀차니즘. 네, 그놈의 귀차니즘. 작심삼일. 운동하러 가야 되는데 하고 안 와. 근데 그 센터 입장에서 얼마나 좋은 거예요. 등록은 했는데 안 와. 그래서 센터에 만약에 회원 등록한 사람이 100명이다. 그러면
한 70명은 등록만 해놓고 안 오는 거. 이거 꽁돈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피트니스 센터가 굴러가는 겁니다. 바로 이런 현상들 때문이죠. 그걸 뭐 일반적으로 쉽게 표현하는 영역에서 뭐 귀차니즘이라고 뭐 의지 박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 삶에서 특히 대인관계 같은 걸 할 때 뭔가 자기 감정적으로 뭐 부끄럽다거나 뭐 두렵다거나 낯선 사람들하고 있을 때 너무 불편하다거나 뭐 이런 부분도 자기 생각 감정들을 극복하기가 되게 어렵고, 그래서 늘 돌아보면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 늘 내가 내 맘, 내 몸을 내 뜻대로 못해서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고 잘 안 됐던 경험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일반적인 자기계발, 그리고 또 뭐 일명 유튜브에 그 치면 엄청나게 많죠. 모티베이션 영상들, 뭐 동기부여 영상들, 맨날 무슨 해병대 출신이 어떻고 전쟁에서 극복을 했었고, 무슨 뭐 마라톤 울트라 마라톤 극복한 사람이 어떻고, 뭐 철인이 어떻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만큼 막 울끈불끈 하면서 막, 야, 그래, 내가 너무 나약했어, 이제부터 열심히 해서 뭐 해보자. 대인관계적으로 내가 너무 움츠렸어, 너무 혼자만 지냈어, 맨날 이렇게 살다간 뒤처지고 말 거야.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서 용기 있게 부딪히고 말도 걸고 모임에도 나가고 대화도 하고, 방구석에만 일명 있지 말고, 방구석 놀이 그놈의 좀 그만하고 나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자. 이렇게 맨날 이렇게 자신한테 어떤 무슨 동기부여거리를 찾아서 울끈불끈 하지만 어때요? 그때뿐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자기 개발을 좋아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자기 성격을 극복해 보려고 사회생활하고 대인관계 하는데 부적합한 그런 자기의 성격이나 마인드를 바꿔보려고 동기부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자기가 되게 건설적인, 합리적인, 진취적인 그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겠다고 믿으시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과거 시절에 우리들이 엄청나게 비웃었던 부적, 예? 이런 것들, 뭐 전보러 다니고 묘자리 옮기고 이랬던 샤머니즘적 접근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양은 자기 개발이고 동기부여라는 어떤 건설적인 내용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본인이 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노력은 상당히 오컬트스러운 샤머니즘 추구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자기가 왜 그러며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되는 것이며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가 없이 그냥 약장수의 약에 팔리듯이 그냥 동기부여 영상 보면서 일시적으로 그때그때 그냥 인스턴트식 처방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시켜 드리고 싶어서 조금 자극적이지만, 그리고 또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과학적인 이해를 가지기 쉬워서, 그래서 귀신 들림, 빙의 현상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한번 해보고, 그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뭐 대인관계를 기반으로 한 자기개발의 실제적인 변화, 그걸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작동의 원리, 이런 걸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묘하게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설명들이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고 재밌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먼저 뭐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그 내면이나 그 현상들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귀신 들림은 언젠가쯤은 제 짐작에는 뭐 여러분들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민족성 고유의 어떤 특질 때문에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질병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그 부모님들 세대를 통해서 한 번씩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화병이라고. 화병. 우라가 치밀어서 늘 화를 내시고 화병 때문에 끙끙 앓으신 분들 대한민국 부모님 세대 분들 중에 되게 많잖아요. 뭐 요즘은 조금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여전히 주변에 늘 화내신 분들은 많긴 하지만 예전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 이 화병이라고 이제 어른들이 줄로 이제 불렀던 그런 현상들이, 그러면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DSM의 정식의
질병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화병이라는 정신병리학적 질병명은 없어요. 근데 재미있게도 이런 학계에서도 동양, 그 중에서도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화병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부분의 내용과 언급, 그리고 관련한 연구는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다른 강의 시리즈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연구 실험에 대한 데이터적 증명이 중요해도 이 세상 모든 진리의 정점에 무엇이 있냐면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기본적인 과학 상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는 걸 알 수 있죠. 태양이 서쪽에서 뜨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허공으로 공중으로 떠오는 일은 있지 않아요. 중력이란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태양이 서쪽에서 뜰 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태양이 서쪽에서 뜨면 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게 말이 되고 안 되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고 안 되고 과학적이고 비과학적이고 간에 눈앞에 그런 현상이 사실로 존재하면 모든 논리고 과학이고 그냥 다 입을 다물어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모든 진리의 으뜸에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보다 으뜸되는 진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과학적으로 그걸 화병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뭐 말이 안 되고 사실은 그걸 화병이라고 부르는 것이 기존의 진단명에 속한 어떤 질병에 가까우며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떤 특정 국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실제로 화병을 겪었고 화병으로 이러한 통증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면 그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은 학자들, 많은 연구 논문 등에서 한국의 화병이라는 것들이 연구 대상으로 많이 올려지면서 공부되고 있고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저는 언젠가는 과학이 조금 더 좀 넓은 시야를 가지고 조금 더 현실적인 이제 실험의 자료를 가지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귀신 들림, 빙의 현상이란 것들도 언젠가 한 번쯤은 반 정도 인정하는 상태에서 다를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실제로 뭐 여러분들 잘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동네 지나다 보면 이렇게 막 깃발 같은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대나무 같은 거, 아주 긴 대나무, 아주 긴 대나무 같은데 이렇게 뭐 빨간색이고 하얀색이고 어떤 깃발 같은 거 세워놓는 거 보면 그게 이제 주로 그 동네에 무당이 있는 겁니다. 그 무당집에 보통 그런 걸 많이 해놓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무당들이 그걸 이제 왜 이렇게 세워놓냐면 여기 무당이 산다, 쉽게 뭐 간판 같은 거 비슷한 개념이기도 하면서 일종의 그 주파수 잡는 이렇게 안테나, 위성 안테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모시는 신령님을 부르는 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테나 겸 간판 겸 이렇게 걸어두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대한민국에 무속인들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속인들 숫자가 되게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무속인들이 도대체 어떤 형태로 영업을 하고 어떻게 먹고 살고 있고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데,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로 점을 많이 보죠. 점을. 상명하게도 뭐 화선줄기라는 별도의 미래 운명 진단 학문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을 많이 보는데, 뭐 여러분들이 점을 볼 때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오방기 같은 거 하는 뭐 그런 점도 있고 신점도 있고 뭐 쌀점도 있고 뭐 다양하게 뭐 자기 컨셉에 맞춰서 무속인 분들도 점을 보세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사주팔자 봐주시는 분들처럼 이렇게 몇만 원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무속인이면서 사주랑 겸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관상이랑 겸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무속인 원래 방식, 자기 고유의 방식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점을 보는데, 사실 그런 점만 봐갖고는 그 무속인의 생활 영위가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뭐 박리담회라고 해서 몇만 원이라도 하루에 수십 명, 수백 명씩 받으면 돈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뭐 여담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제가 이제 부동산 일을 많이, 부동산 컨설팅 사업을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만났던 고객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당시 이제 대구의 팔공산에 살았었는데,